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에서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급변 사태가 발발했을 때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을 강력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야 될지 모른다. 자, 그렇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가정하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가 미국 국방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이미 그런 전제하에 개념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겠구나라는 들뜬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실현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성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차분하게 이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급변 사태 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인가? 현재 나토와는 미국이 그런 식의 핵 공유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어떤 체제인가? 나토에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5개 나라의 6개 미국 공군기지에 150 내지 200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70 내지 90개. 이탈리아 내에는 미국의 2개 공군기지에 그 정도 규모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토와의 핵 공유 체제는 어떤 체제인가? 핵 계획 그룹이라고 하는 이 PNG 이런 것을 만들어서 NPG 이런 것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이런 어떤 협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장관의 이 어떤 회담 체제를 만들어서 자, 유사시에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그리고 이러이러한 핵무기들은 어떤 나라의 공군 전투기에 탑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이 나라의 의사가 나름대로 상당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사시에 이들 나라의 공군 전투기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탑재해서 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게 이런 식의 평상시에 탑재 훈련을 한다는 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공유하는 시스템도 이런 것이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방대학교의 보고서는 명백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정치 군사적인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토식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 것인가는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가능한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를 보면 나토 방식과는 아마도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1991년에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한반도에 다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사시에 이 괌에서 날아오기로 되어 있는 전략 핵폭격기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F-35 같은 이 스텔스 전폭기 이런
이런 형태의 전술핵이 전개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평상시에 괌에 가서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의 F-15라든가 F-35 이런 전폭기들이 괌에 날아가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의 공군 전폭기에 탑재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폭기들도 전술 핵폭탄을 투하하는 데에 동원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가장 전술 핵무기가 많이 배치됐던 때가 1967년입니다. 미국은 당시에는 주로 전술 핵무기가 어떤 형태였는가, 이 지대지 미사일 또는 이 구경이 큰 대포에 장착하는 전술 핵포탄 형태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는 핵무기 저장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줄어들어서 1991년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전부 다 철수시킬 때는 한반도에서 100여 기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술 핵무기가 주로 어떤 형태인가? 이 소규모의 핵폭탄, 히로시마, 하지만 위력은 강력합니다. 무게는 약 한 350kg 정도, 길이는 한 3.5m. 하지만 위력은 대단합니다. 전술 핵폭탄, 주로 이제 B-61 계열인데, 이 전술 핵폭탄의 위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3배 정도 됩니다. 350kg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규모라면 F-15 한국이 이미 수십 대를 도입을 해서 대구 공군기지에 배치를 하고 있죠. F-15나 아니면 F-35 최근에 차례차례 도입을 하고 있는 최신형 스텔스 전폭기 F-35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15나 F-35 이 전폭기들이 괌에 가서 만약에 이 B-61 전술 핵폭탄을 탑재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된다면 유사시에 미국의 국방대학교 보고서는 사실상 이런 한미일 핵무기 공유 체제, 공유 협정 뭐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정치 군사적인 메시지, 이 효과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는 대신에 이것이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어떤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대중 압박 효과도 대단히 크다.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체제, 북중러 체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맞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한미일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유사시에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공유하게 된다면 준핵 보유국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공유 체제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에게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는 이런 플랜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유우파 이 진영 일각에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신중론을 개진해 왔습니다. 왜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만약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 시스템을 위반해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이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 정도로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해서 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라도 받게 된다면 현재의 이란처럼 한국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적인 핵 개발은 비현실적이다. 대신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하거나 아니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이스칸데르까지 개발을 해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무력화해서
핵무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습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한국도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관한 의혹과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해서 기습적으로 해서 미국의 본토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게 된다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지만, 평상시에 현재 국방대학교가 제안한 대로 전술의 공유 시스템을 갖춰놓게 된다면 이런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술핵, 어쩌면 전술핵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처하는 이 대한민국의 활로가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